남자는 여자가 예쁘면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다 재밌죠? 그렇지는 않죠.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앞에서 무슨 뭐 아는 오빠랑 엊그저께 풀파티 갔다 왔다느니 명품샵에서 전 남친들이 샤넬백을 갖다 바쳤다느니 이런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아무리 예뻐도. 형 근데 명품백은 대체 왜 사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서열이 정해질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남자들도 명품백 좋아하잖아요. 남자들도 명품백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이제 알고리즘이 좀 뒤틀린 게 뭐냐면은 남자들은 그게 있어요. 내가 소나타를 타도 여자를 만나는데 무리가 없다면 남자들은 카푸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제차를 안 사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명품백을 사는 행위, 외제차를 사는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궁극적으로는 내 번식 활동을 위한 거거든요. 대부분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은. 근데 항상 내가 이성을 꼬시려면은 이성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성이 좋아하는 행동을. 내가 정말 나는 카푸어 인생을 살기로 했어. 그러면 카푸어 인생을 살 거라면은 여자가 좋아하는 외제차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자들이 어떤 외제차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 그래서 꽤 괜찮은 성과를 내요. 카푸어가 되면은 이제 미래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 당시는 그냥 골비앤들을 만나서 놀기 실제로 괜찮단 말이에요. 타율이 올라가요, 실제로. 그게 안 되면 카푸어가 없어. 근데 여자들은 진짜 알고리즘이 꼬인 게 뭐냐면은 명품백을 사봤자 여자들끼리만 와 부럽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지지난주인가 어떤 무슨 무인도에서 그 커플 프로그램 그거 하는 거 뭐야 뭐 솔로지옥 그거를 봤는데 거기서도 예쁘게 보이려고 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쁘게 보이려고 샤넬백까지 내가 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솔로의 어떤 여성분이 어떤 남자랑 중요한 커플 매칭인가 거기에 샤넬백을 이렇게 메고 나갔는데 커플 매칭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예뻐 보이려고 샤넬백까지 맸는데 괜한 짓 했네 이러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씨 샤넬백이랑 남자가 예쁘게 보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대체 아 진짜 깝깝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의 심리를 모르니까 그런 프로를 나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게 들더라고. 샤넬백은 여자들끼리만 부러워하는 포인트예요. 여자들끼리만. 남자들은 여자가 샤넬백을 매건 구찌백을 매건 디올백을 매건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런 거를 맸을 때 점수가 떨어지면 떨어지지 절대로 오르지는 않는단 말이야. 일반적인 남자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주변에서 여소를 안 해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여소를 받을 만한 분이면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여서 해준다고 연락이 계속 와요. 그래서 주변에서 안 해준다고 서운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수준이 이 정도인가 보다 하고 본인 자기 개발을 더 해야 됩니다. 리서님 강의 보고 여자친구를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다 80일, 30일을 만났는데 제가 질려서 찼습니다. 전 여친들은 저를 엄청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빨리 질리는 게 제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의 그런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쌍년들이라고만 하잖아요. 남자들이 처음에 막 좋아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찌질하게 굴고 막 헌신하고 막 매달리고 이러면은 여자들이 질린단 말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여자들이 남자를 까면은 이 김치녀들 하면서 이제 여혐에 걸리기 쉬운데 이제 처음으로 그 여자들이 겪었던 것들을 내가 겪으면서 이제 여성들의 심리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여자가 괜찮은 여자고 정말 매력적인 여자면요 나를 정말 엄청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질리지가 않습니다. 빨리 질리는 건 본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보통 그러니까 그거예요. 남자도 여자가 찌질해 보이면은 질립니다. 찌질해 보이면은 질리고 그리고 이게 사람의 특징인데 사람이 진짜 내가 더 좋아한다고 느낄 때는 상대가 객관적으로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한다고 느껴지면은 상대가 진짜 객관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할 때는 이 사람이 되게 가치가 높아 보이는데 얘가 나를 더 좋아해 이런 게 확신이 들 때 이제 진짜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그 질리는 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얘보다 좀 더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질리는 거죠. 리선님은 트라우마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떻게 누르시나요? 저 트라우마 있죠. 근데 이게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과거로 돌아가면은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과거에 되게 힘들고 상처받고 막 이렇게 정신적 충격받고 이런 기억을 지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상처들과 어떤 멘탈의 충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면은 나는 앞으로 다시 충격적인 일들을 받았을 때 정말 그러니까 내 굳은 살을 다 걷어낸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굳은 살이 있어야 어떤 아령 같은 거 들 때 아프지가 않잖아요. 근데 힘들게 만드는 굳은 살을 다 제거를 해내고 뽀송뽀송한 살로 만들면은 처음부터 다시 그 고통을 다시 내가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무슨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지우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있어요. 과거에 제가 멀리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고속버스를 타기 전에 내가 화장실을 갈까 말까 하다가 화장실을 안 가고 그냥 탔던 적이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그때 중간에 휴게소도 안 들리고 막 이렇게 쭉 그냥 가는 거여가지고 진짜 막 죽겠는 거야. 내가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진짜 막 진짜 터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그래서 막 와, 야,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그래서 나 그냥 이대로 바지에 싸고 그냥 뉴스 한번 나올까 내가 이 생각까지 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 일 있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영화관을 들어갈 때라든지 제가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같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영화를 보러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한 두세 번을 가요. 두세 번을 가는데도 영화 보는 중간에 화장실을 또 갑니다. 진짜 이게 진짜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나 화장실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어딘가에 들어간다. 차에 타거나 기차에 타거나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뮤지컬을 보거나 할 때 특히 이게 나는 발작 버튼이야. 일종의 그 연극을 보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연극은 중간에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그냥 한 번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연극을 보러 들어갈 때 입구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 입구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한 번 들어가시면은 화장실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화장실이 가고 싶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남성분들 그 시민성 발기부정 같은 거잖아요. 약간 이게 남자들이 안 서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은 이제 내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발기부전이 생깁니다, 진짜로.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나 소변 마려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마렵기 시작하는 거야. 방금 전에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그래서 저는 내 기억 중에 하나를 지운다면은 그 과거에 내가 고속버스 안에서 고통받았던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화장실 이슈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사라질 것 같아요. 리섬님은 사주 같은 거 믿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사주 아예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주나 타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부러 안 보려는 이유가 뭐냐면 반골 기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반골 기질이 너무 심해서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내가 올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주야. 그러면 사업을 합니다, 저는. 지기 싫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점을 봤어. 내 점을 대신 본 거야.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줬어. 야, 너 언제 뭐 거기 가면은 너 큰일 난대. 물놀이 가면 큰일 난대. 나 그러면은 그 달에 한 달 내내 나는 물놀이를 갈 사람이에요. 지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엄마도 막 그런 얘기 봐요. 꿈을 꿨는데 막 뒤숭숭하대. 꿈을 꿔가지고 뭐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꿈에 있어가지고 되게 의미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꿈에도 의미부여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꿈에서 내가 뭐를 해가지고 잘못되는 꿈을 꿨으니까 그거 하지 말아 하잖아. 저는 일부러 더 해요. 그래가지고 타로 같은 거 보잖아요. 타로 같은 거 봐도 뭐 어떤 거 하면 큰일 나고 어디 가면 큰일 나고 이거 전 그대로 다 합니다. 진짜 미친놈이긴 해. 형님 번따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가 일주일 만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일 때마다 그래도 나름 뿌듯해요. 제 구독자분들 이제 과거에는 여자한테 까였는데 어떡할까요? 약간 이런 글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여자친구가 금방 질립니다. 이거 뭐 제가 문제 있는 걸까요? 뭐 만난 지 얼마 만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나는 솔직히 올라올 때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내가 여자를 선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생기는 거여가지고. 형님은 과거 고졸 시절에 대학생 여자나 대졸 여자 많이 만나보셨어요? 그냥 지잡대, 직업국, 인서울, 명문대 기준으로 각각요. 과거에도 많이 만나셨나요? 저는 이거 근데 고졸 특징인데 그게 있어요. 고졸일수록 그리고 학벌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상대 학벌에 더 집착합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야. 저는 그래가지고 진짜로 나도 고졸인데 고졸 여자를 만나면 물론 제가 그때 미성숙한 것도 있겠지만 나도 고졸인데 고졸 여자를 만나면은 진짜 속으로 개무시를 했습니다. 대놓고는 아닌데 그냥 애초에 나도 고졸 새끼면서 그리고 쥐뿔도 없는 놈이었는데 고졸 여자를 만나면 그냥 결혼 생각이 1도 없었어. 만나더라도 그냥 가끔 아니 그냥 뭐 금방 이제 곧 헤어질 여자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마음 편히 만났고 그리고 예전에 저는 뭐 그게 있었어요.
이런 얘기 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여자를 만나면은 저도 어릴 때잖아요. 벌써 한 10 몇 년 전이니까. 내가 고졸이니까 대졸 여자를 만나면은 그 바이브가 죽는 거야.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 나왔는지부터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보통 20대 친구들 만나면은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졸이 기본이니까 혹시 대학교 다니세요도 아니야. 그냥 뭐 전공이에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제 사람들도 보통 상대한테 그 대학교가 어딘지를 물어보는 건 좀 실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대학교가 어딘지는 잘 물어보지 않거든요. 근데 전공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부터는 이제 소심해지고 시작하는 거야. 뭔가 내가 그러니까 약간 대졸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약간 이런 거지. 내가 대기업 다니는 여자를 만났는데 나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 대기업 다니는 월 500 버는 여자랑 소개팅을 했는데 나는 중소기업 다니는 월급 180만 원 받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나한테 연봉이라든지 다니는 회사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웬만한 멘탈을 갖지 않은 이상은 남자가 바이브가 죽습니다. 아무리 자신감 있게 막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안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악벌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여자가 안 물어보면 다행이야. 뭐를 전공했는지 안 물어보면 다행인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까 여자가 오히려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전공을 안 물어보고 여자가 내가 마음에 들면 전공을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은 나한테 궁금한 게 그만큼 많단 말이야. 그만큼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미절고절 다 물어봐.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랑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자격지심 때문에 찌질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극복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극복하려고 나는 연세대를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연세대 그 캠퍼스랑 이화여대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번호를 존나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나는 연대를 다녀본 적도 없고 이화여대는 캠퍼스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화여대 앞에 옛날에는 엄청 거기가 번화가였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애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앞에 이렇게 번화가에 있으면 예쁜 애들 되게 많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애들한테 내가 번호를 물어봤었지. 그러면은 그런 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한 30번만 극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딱 다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또 고졸이고 이러면은 뭔가 그런 게 있어. 명문대 다니고 이런 애들은 나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이 자격지심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면은 솔직히 20대 애들이 뭐 지식 수준 차이가 나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고 뭐 사회적 지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특히 20대 때는 까놓고 말해서 얼마나 잘 꾸미느냐 얼마나 좀 인싸같이 하느냐가 훨씬 더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이런 거지 막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거 별로 막 크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몇 번 만나보고 나니까 그게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리섭 형이 결국에는 형님은 고졸이셔서 여자 학벌 개 많이 따지셔서 학벌 좋은 여자만 골라 만나셨나요? 그래서 고졸이라는 거 까고 여자랑 사귀는 거 성공했어요? 아 당연히 성공. 아이 20대 때는 그냥 잘 꾸미는 게 최고라니까요. 잘 꾸미고 잘 센스 있게 하고 막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20대 때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금수저 그 명문대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애들도 다 쌩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쌩님들밖에 없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알바를 했다고 하면서 막 이런 거에 더 미치는 여자들도 진짜 많아요. 어릴 때부터 나 알바했었고 나 지금도 내가 돈 벌어서 자급자족하고 있고 나는 공부할 여유도 없고 나는 그런 거 뭐 내가 만약에 명문대 다니는 내 아는 동생들이나 나중에 내 딸이 그렇다면 그런 새끼들 만나지 말라고 하겠지만 그런 애들은 뭔가 그런 야생에 던져져 있는 남자 이런 거에 그런 남자를 살면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남자한테 더 미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내가 이거 뻥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약간 별로 학벌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 나이 때부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막 만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의 저만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알찹니다. 좋은 강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리섭님 저는 MBTI 극T입니다. 여초 직장이라 F가 되고 싶은데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상담사로 일합니다. 아 근데 저도 극티지만 여초직장 다닐 때 F 코스프레 엄청 잘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F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T잖아요. 그냥 정말 이성적으로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나의 미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가 될 필요가 없어요. F가 될 필요가 없고 F들의 성향을 내가 T의 이 장점을 살려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얘네가 지금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 그 말을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님 내가 찐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은 알지 않을까요? 리서비 형, 근데 여자는 보통 선택지가 많아서 연애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번따로 여자 만나서 마지막 연애 물어보면 3년 전이나 5년 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외로움을 안 타는 성격이 있는 걸까요? 남자는 못 하는 것 같은데 여자는 안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썸 이런 거는 안 했다고 보는 거죠. 사실상 썸은 분명히 다 탔을 텐데, 썸이라든지, 그리고 여자들 그런 거 진짜 많아. 내 친구들만 해도 이거는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다. 하룻밤 불장난 이런 거는 이제 사귄 걸로 치지 않죠. 그리고 막 일주일 사귀고 헤어진 거 이런 거는 보통 사귄 걸로 치지 않아가지고 이제 자기 기준에서 이건 사랑을 했다, 이건 정말 찐사랑이었다 하는 것만 이제 자기 연애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딱 물어봤을 때 그 정도 찐사랑이었지, 그러면 찐사랑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 연애 3명 해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죠. 형, 전 여친이랑 깨지고 한 달쯤 후에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내년 여름쯤 보자라는 건 그냥 보기 싫다는 거 맞죠?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 보기 싫다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묻어두겠다는 거죠. 비트코인처럼. 장투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만나기가 싫고 내년 여름까지 한번 다른 남자들 나 이렇게 간 좀 보는데, 내년 여름까지 내가 너보다 잘난 남자를 그때까지 못 만났다면 그때 다시 너를 만나겠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도 한번 좀 이렇게 쓱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백화점 너무 1층이어가지고 백화점 한 7층까지 올라가서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 킵해두는 거예요. 형 덕분에 새해 되자마자 성격 잘 맞고 이쁜 썸녀 생겼어요. 존나 감사합니다. 욕 나올 정도로 감사합니다. 새해 복 오지게 받으세요. 아이고, 새해 복을 받으라는 말이 필요가 없겠네요. 이미 받으셔가지고. 리섭님, 딸이 태어난다면 운동을 시키실 건가요? 시키신다면 어떤 운동을 시키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딸이 태어나면은 그 다리 예뻐지는 운동 같은 거를 시킬 거예요. 그 발레 시킬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굉장히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 발레리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걔랑 다니면은 진짜 웃긴 게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거야. 선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얘는 그 어디에도 얼굴에 써붙이고 다닌 것도 아니고 발레복을 실제로 입고 다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누가 막 이렇게 물어봐. 혹시 발레 전공이에요? 아니면 무용 전공하세요? 아니면 뭐 현대무용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발레라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도. 근데 보면은 그 사람도 어떤 무용을 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아는 거야. 뭔가 그냥 걸어다니는 폼만 봐도 뭐 어떤 선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 표현으로 선이 다르대. 그냥 보면 안 돼요. 얘가 무용을 했는지 어떤지.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비투스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자본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남자들도 좀 금수저 여자애들이나 어릴 때 막 이런 고급진 그런 문화를 많이 향유했던 그런 남자들이면은 어떤 여자들이 그런 걸 배우면은 쟤는 좀 어릴 때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은 애구나라는 거를 인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그 무의식으로는 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내가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이상하게 천박해 보이는 애들이 있고 이상하게 귀티가 나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 이게 그 누적된 경험치에 의해서 그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딸이 태어나면은 어떤 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배우게 할 생각입니다. 맞아요. 저 발레 전공인데 발레 달이 있어요. 그쵸.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알아봐, 진짜. 발레 좋아요. 제 경험상 유연성 평생 가는 듯 합니다. 그쵸. 발레 배우면은 기본적으로 다리도 쭉쭉 뻗어지게 되고, 전에 맹자공자 거리는 사람들 별로라고 말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맹자공자 책이 별로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자꾸만 어떤 얘기를 할 때 누군가의 권위를 빌리는 사람을 저는 싫다고 한 거였어요. 맹자공자가 별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쇼펜하우어가 그랬어, 니체가 그랬어, 이런 사람들도 저는 그냥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으로 와서 무슨 뭐 몇천억 버는 부자가 그랬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저는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약간 유튜브 컨텐츠로 그러는 거는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이해합니다. 그거는 그냥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어떤 내 의견을 피력해야 될 때 있잖아요. 내 의견을 말해야 되고 내 생각을 말해야 될 때 자기 생각을 말 안 하고 누가 그랬어, 어떤 잘난 사람이 그랬어, 이런 거를 저는 안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랑은 아무리 얘기해도 인사이트도 안 나오고 그냥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리섭이 그랬어 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리섭이 그랬는데 맞는 말 같더라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상대랑 논쟁을 할 때 약간 이런 거야. 야 너 리섭보다 돈 잘 벌어? 그러니까 리섭 말이 맞는 거야.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끝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뭐 리섭이 이렇게 하니까 리섭이 맞지. 그러면은 나보다 더 유명한 유튜버 데려다가 야 주원규가 이렇게 말했어. 리섭이 주원규보다 구독자 많냐? 돈 많냐? 주원규 말이 맞아. 그러면 또 누군 뭐 켈리체 회장 데리고 와. 켈리체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 켈리체 회장 말이 맞지. 이게 뭐야? 존나 유치하게. 나중에 일론 머스크까지 가겠어. 씨발. 그러니까 약간 논쟁이라든지 어떤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게 논리적 오류에서 그거라고 해요. 그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였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초딩 새끼들이 뭐 우리 아빠는 뭐가 대단하다, 우리 아빠는 뭐가 대단하거든,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랑 결국에 마찬가지 식으로 무슨 초딩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남매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들에게 리섭님 연애 강의 선물로 주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요? 대학교 입학 선물로 좋아할까요? 아직 좀 어립니다. 아, 대학교 입학 선물로 주면 딱 좋습니다. 아주. 리섭님 독서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책을 읽으려고 해도 무슨 책을 읽을지 30분 책을 넘기면 지루해서 덮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30분 넘기면은 지루해서 덮게 됩니다. 30분이면은 진짜 잘 읽는 거예요. 근데 30분씩 그냥 30분이 아니라 5분이라도 그냥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죠. 저는 작년에 책 100권 정도 읽었는데 읽는다고 삶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쵸? 결국에는 제가 오늘 쇼츠 올린 거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잖아요. 책 읽는다고 인생 절대 안 바뀝니다. 결국에는 내가 실행을 하고 나서 저거를 해야지. 리선님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이번 연도부터 그 채널 운영을 조금 또 바꿔보려고요. 원래는 제가 그 전에는 대본을 써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었다가 이제 2022년 말부터 2023년 내내 이렇게 라이브로 소통하는 거를 클립으로 해가지고 올렸었잖아요. 이제는 섞어서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말에 제 영상을 한번 쭉 봤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오랫동안 구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막 2019년부터 막 2021년 막 이 정도 때까지는 대본을 개빡세게 써가지고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좀 사이코패스 같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대본을 쓰면은 제가 대본을 쓰면서 반박 포인트를 내가 계속 잡아가지고 그거를 반박을 해가지고 막 대본을 진짜 논리 구조가 완벽하게 짜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막 속사포로 막 그걸 또 찍으니까 사람들이 인간미가 없다고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라이브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되게 편안한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제 모습이 좋아서 구독하신 분들은 그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전처럼 좀 이렇게 대본을 써가지고 찍는 거는 어렵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대본도 써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과거 영상을 봤더니 확실히 제가 봐도 훨씬 더 내용이 알차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거면은 이때 내가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이제 나중 가가지고 생각나서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대본으로 쓰면 아무래도 그런 것도 없고 영상이 기승전결이 막 이렇게 완벽하게 딱 되니까 이제 새해에는 과거 예전 영상처럼 대본을 써가지고 이렇게 찍는 영상들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구독하신 분들도 많은데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 과거 영상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여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가 이제 6년 차예요. 6년 차. 그래서 3, 4, 5, 6년 막 이 정도 된 거는 알고리즘에 절대 뜰 수가 없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이거는 내 영상이지만 좀 잘 찍었었던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조금 리뉴얼 해가지고 다시 찍을 생각입니다. 최근에 구독하신 구독자님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또 이제 제가 시간이 몇 년 지났으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 바뀐 부분도 있을 거고 좀 더 괜찮은 예시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과거의 대본을 조금 이렇게 지금의 제 마인드나 가치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수정해가지고 과거에 찍었던 영상을 이제 그거는 비공개를 하면서 이제 새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올리는 그런 식으로 올해는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방도 할 거예요. 생방도 하고 보통 생방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왜냐면 생방이 솔직히 말해서 그 찍는 난이도가 훨씬 내려가니까 생방 한 3개의 대본 영상 1개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섭님 어제 강의 결제해서 방금 전부 시청했습니다. 덕분에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